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와 함께 마스터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그리고 보통 불편한 자리를 앉아 있을 때 가시방석, 바늘방석 이렇게 빗대잖아요. 지금 제가 딱 그렇습니다. 저도 나오고 싶지 않았습니다. 네, 불편한 자리입니다. 예. 네. 뭘 어떻게 평가할 수도 없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비정상의 정상화, 그냥 누구든지 다 얘기를 하더군요. 무엇이 비정상이고 무엇이 정상인지 이제는 그 혼돈이 오는 뭐 아마겟돈 같이 혼란이 있는데, 자, 오늘 혼란을 일단 정리하는 날입니다. 잠시 후 한 20여 분 남은 것 같은데 대부분 다 이제 그쪽 방송을 시청하실 테고 저희도 뭐 뒤에 틀어놓을까 하다가 네. 그냥 우리 거 하자 그래서 앵커님이 직접 중계를 하셔야죠. 뭐 중계까지 현장에다가. 필요 있겠습니까? 네, 어떤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경제 평론을 하는 우리가 네. 그 얘기니까. 자, 탄핵 심판 선고 시작이 되면은 어떤 그 결과에 무관하게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가 좀 그런데 네. 평가를 좀 해주시죠. 뭐 어떻게 보십니까? 뭐 개인적이시든 아니면 공적이시든. 개인적인 얘기를 하면 큰일 나고요. 예, 왜 큰일 날 건 없죠. 뭐 할 말 못 할 건 없잖아요. 안 됩니다. 저 가늘고 길게 살고 싶은 시장이기 때문에. 예. 아, 소신껏 사셔야죠. 아닙니다. 전 앞에 오프닝 다 소신껏 얘기했는데 오늘 막방일 수도 있어요, 저도. 그럼 제가 그 자리를. 네. 죄송합니다. 예. 알겠네. 일단 지금 자, 이렇게 웃을 수 있어야 되는데. 자. 네. 웃을 수 있는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고요. 맞아요. 예, 근데 지금 일단은 저희가 이제 뭐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보다 제가 오늘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될 거는 환율이다라는 생각밖에 안 하고 있습니다. 네, 환율만 보고 있다. 저도 네. 환율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환율이 1,440원이 무너졌습니다. 네. 그렇다는 얘기는 최근에 전장 대비 26원 정도 하락하고 있고 1,441원인데 아까 잠깐 1,430원대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네, 예, 예. 그러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최근에 뭔가 좀 긴장이 고조가 됐을 때는 1,470원대, 거기서 네. 벌써 한 30원 가까이 내려왔다는 얘기는 일단 지금 나오는 상황에서 이제 불확실성과 관련된 쪽들이 어느 정도 조금 좀 완화되는 측면 쪽으로 지금 시장이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냐, 네. 그쪽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 뭐 결과가 어떻게 되든 간에 네. 그래도 이제 이벤트가 끝난다는 관점 쪽으로 시장이 해석하게 되면 일단 환율은 점진적으로 안정적으로 가겠고 그에 네. 따른 반향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뭐 주식시장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면 안 될까요? 네. 만약 기각, 네. 인용 기각, 그다음에 각하인데 기각하고 각하는 같다고 쳐서 네, 자, 그럼 인용이냐 기각이냐? 네. 인용 시행 환율이 어떻게 될 것 같고 기각 시행 환율이 어떻게 될 것 같고 예상하시는 건 전혀 예상을 안 하고 있었는데요. 네, 하셔야죠. 네, 그거 가지고 그렇다고 뭐 이제 어느 쪽이 더 안정이냐, 네. 뭐 어느 쪽이 더 시장에 긍정적이냐, 이거는 제가 판단할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이미 네, 또 얘기 드린 한국은행, 네, 네, 제 얘기가 아니라 한국은행에서도 네, 계엄 때문에 30원 이상은 환율이 올랐다. 그렇죠. 그 30원만큼은 계엄 이슈다. 네, 그러면 계엄 이슈가 사라지면은 빠지는 게 정상인가 아닌가? 네, 그러면 계엄이 계속 그 잔존하는 리스크라면은 네. 더 오르겠죠. 근데 저는 얘기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거요? 예, 왜냐면 만약에 뭐 기존 뭐 대통령이 업무에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네. 예, 기각이 된다고 하더라도, 네. 예, 그 아니죠, 인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일을 할지는 모르겠고요. 네, 뭐 물론, 그건 모르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그런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었을 때, 일단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감이 작용했다고 하게 되면 네.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환율은 물론 이제 뭐 그 잠시 단기적으로는 뭐 출렁임이 나올 수 있겠지만은 네. 안정적으로 가는데 무게를 두고 봐야 되지 않나 네. 생각이기 때문에 그냥 이벤트가 끝난다라는 관점 쪽에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환율이라는 거는 항상 저도 얘기하지만 페어링이잖아요. 네. 앞에 이 달러가 1이라는 기준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1달러에 얼마, 몇 원이죠. 네. 1이라는 거는 변하지 않는 것 같지만 이 뒤가 변하면은 이 가치도 같이 변하는데 그렇죠. 글로벌로는 이제 달러 인덱스 6개 통화를 가중 평균한 달러 인덱스라는 게 있어요. 6개요? 예. 네. 그 달러 인덱스가 지금 급락을 했단 말이죠. 어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원화는 사실 내부의 이슈도 있지만 외부의 그 달러 가치에 따라서도 변하니까. 네. 어제 글로벌 달러가 급락을 한 이유는 뭘로 보실까요? 근데 이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글로벌 달러는 당연히 뭐 이제 금리도 마찬가지고 10년물 미국의 국채 금리도 마찬가지고 네. 동반적으로 하락했다는 얘기는 미국의 위상에 대해서 미국의 지금까지 보여주던 경제 구조나 모든 것들이 미국만 바라보던 것 중에서 아이고 이게 아니구나 그쪽에 대한 변화가 나왔다고 보기 때문에 매크로 지표들이 그렇게 반응을 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전부터 작년부터 이제 연장돼서 오는 거죠. 네. 거기까지 올라왔었을 때 이 정도 수준이 적정한가? 물론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요즘 보니까 유튜브에서 가장 뭐 인기 있는 것 중에서
한국 망한다. 네. 이거가 뭐 무슨 2천만 회가 넘어갔더라고요. 외국 뭐 유튜버가 만든 잘안 봐요. 예. 예, 뭐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인구 구조부터 여러 가지 산업의 노후화된 현상들까지 다 봤었을 때 한국 망한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다 보면 그게 이제 당연스럽게 젖어들게 되면 워낙 약세된 기조가 갈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근데 레벨적으로는 저희가 한때 그래도 유지했던 레벨보다 지금 한 단계 레벨을 들어갔다는 얘기는 지금 아무래도 불안한 정치적인 국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들어갔다고 하게 되면 그게 좀 제거가 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일단 그 플러스 알파가 됐던 게 좀 제거가 되고 움직인다는 쪽을 가정을 하고 본다고 했었을 때 그때부터가 이제 중요한 변화가 아닐까 싶기 때문에 일단 안정되기 시작하게 되면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1,300원대에서 움직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될지. 근데 물론 달러는 지금까지 바라봤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작년부터 이어졌던 미국 시장의 변화와 함께 보게 되면 거의 그냥 EM 시장은 완전히 관심이 없었던 쪽에서 미국만 바라보고 있던 이런 상황들이었었죠. 이머징 마켓에 대해서.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른 반대 효과도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이 그게 하나의 지표로서 달러나 금리가 하락하는 과정들이 나오게 됐을 때는 상대적으로 그럴 때마다 항상 EM 시장, 신흥시장들이 조금 더 부각을 받았다라는 쪽들이 올해부터 이제 서서히 나오는 과정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특히 이제 미국이 지수가 5%, 6% 빠졌는데 지금 코스닥이 강보합이고 코스피가 0.4%대 마이너스인 거를 이해를 한다는 거는 어떤 자금의 큰 변화가 나오는 국면이라고도 생각을 들 수 있겠죠. 물론 외국인들은 매도 계속합니다. 왜냐하면 리스크 오프가 분명히 발생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매도가 나오는 국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밸류가 그 정도까지는 그렇게 비싸지 않다는 관점 쪽에서 좀 버티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어제 뉴욕 증시도 많이 급락했지만 일단은 말씀하신 시장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또 급락을 했고 그다음에 거기에 연동되는 달러 가치도 급락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경기 침체가 될 거다라는 걸 봐정하는 건데 오늘 저녁에 미국에 이제 고용 지표가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비농업 부분 고용하고 실업률이 나오는데 의외로 그 수치가 좀 견고하다면은 생각보다 그렇게 나쁘지 아직까지는 물론 시차를 두고 봐야 되겠지만 약간 방어할 수 있는 시장을 좀 막을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되지는 않을까요? 게다가 우리 마지막 버팀목이신 파월 의장 선생님께서 또 한마디를 할 거죠. 그런데 똑같습니다. 내용들이 똑같은데 그때마다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의 차이일 텐데 아마 이번에도 불확실성 얘기는 당연히 하겠지만 그러니까 전 고용지표도 당연히 중요하게 봐야 되겠지만 좀 더 살아있는 멘트를 듣고 싶다. 지표로 보는 것보다 그러면은 파월 의장의 얘기가 더 중요하게 시장에서 이어갈 거로 보여지고 있는데 경기 아직 그 정도 아니다라는 쪽에 대해서 또 무게는 둘 것 같고요. 느낌상으로는. 그런 쪽에서 이제 뭐 나왔던 얘기 그때 고용지표가 아마 지금 시장에서는 이번부터는 이제 3월 달부터 이제 조금 한 5월 달 정도까지는 정부 해고가 상당히 많다 보니까 그 영향을 받는 쪽으로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좀 시각들은 낮아지게 발표가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이제 연준 의장의 발언들이 생각보다 좀 다독 있는 멘트가 나온다. 그럼 시장에선 지금 걱정이 물가 오르고 경기 안 좋아지는 쪽에 대한 해석들을 그나마 조금 좀 안도하는 쪽으로 나오지 않을까를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일단 실업률 예상치는 이전치 4.1%, 이번에 컨센서스는 그대로 4.1. 그보다 이제 높아지면은 충격을 또 주겠죠. 거봐, 이제 경기 침체, 와, 큰일이네. 비농업 부분 고용지표, 뭐 non-farm payrall이라고 하는 이것도 이전치는 15만 1,000명. 요번에 예상치는 아까 말씀하신 그 정부 부문의 그 도지라고 하는 효율부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일론 머스크는 또 그만둔다 하대요. 그래서 하여튼 도지효까지 많이 해고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러니까 이전에 non-farm payrall이 15만 1,000명인데 이번에는 13만 5천 명으로 낮은 눈높이를 가지고 있는데 그보다 더 낮게 나오면은 또 한번 휘청거리였다가 파월 의장의 언급으로 약간 돌아서는 뭐 이런 쪽으로 그리고 있는데 하여튼 생각하는 대로 가겠습니까? 그냥 뭐 그렇게 바라보면서 오늘 저녁에 미국에 고용지표 있다는 거 한 번 더 각인시켜드리고 외국인 투자자들 다양한 외국인이겠지만 지금 며칠 상간에 계속 팔아요. 공매 돈지도 애매모하지만 뭐 섞여 있겠죠. 한국 증시에 대한 신뢰도, 대외 신뢰도, 신인도 이거를 조금 낮게 지금 깎는 걸까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게 미국 시장이 꺾이다 보니까 미국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던 그 위험 자산에 대한 포지션들을 줄이는 과정 쪽에서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뭐 이쪽은 뭐
지금까지 선진국은 롱, 신흥국은 뭐 숏 이런 식으로 갔던 것도 물론 다 영향을 끼치겠지만 아니다. 이거 전반적으로 다 드러내자. 그러니까 위험자산의 포지션들을 다 드러내자라는 관점 쪽에서 전반적으로 다 줄이는 과정들이 나왔다고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한국이라기보다는 다 주식을 팔자는 관점 쪽에서 나왔던 부분들의 영향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그들은 당연히 비중을 지금까지 주식 비중이 내 포트에서 뭐 한 70%였는데 이걸 안 되겠다. 지금 미국이 저런 식으로 나오는데 안 되겠다. 그래서 60%로 줄이는 과정 쪽에서 그 중에서 포함된 한국이 그러니까 신흥국 쪽 한국이 줄어들다 보니까 나오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점 쪽에선 이어졌는데 중요한 거는 이거를 저희가 받느냐 못 받느냐의 차이인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현재 PBR 이 정도면 뭐 0.8배 한 살짝 올라가 있는 수준 쪽에서 여기서 더 추가로 하락하는 게 우리 지금 체력으로 이게 말이 되느냐 한 쪽으로 생각하는 게 연기금이겠죠. 어제 같은 경우도 거의 2,700억 아마 올해 이번 주에 연기금이 집행한 자금 보게 되면 상당히 큽니다.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방어력을 좀 보여줬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변화인데 근데 여기서 이제 만약에 리스크 오프가 이제 정점까지 갔다가 어느 정도까지 좀 벗어난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먼저 시장에서 반응이 나올 게 선물입니다. 왠지 선물 매도가 지금 오늘도 한 4,000개, 그러니까 이번 주까지 하게 되면 거의 최근 들어서 한 3만 개 가까이 늘어난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미결제약 정도 늘었을까요? 아니 미결은 갑자기 급증했습니다. 그럼 신규 매도도 섞여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은 보통 외국인들 캐파가 나왔었을 때 3만 개에서 한 4만 개? 이 정도 사이 정도까지 가게 되면 일단 한계를 보입니다. 그러면 지수도 여기서 만약에 잘 버텼는데 그게 그러면 다시 전환이 되는 모습들로 나온다. 그러면 잘 버텼다가 또 반대쪽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런 쪽에서 아마 방향타는 단기적인 변곡점에선 외국인들 선물 쪽에 변화들을 체크를 해야 할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가생 쪽을. 네. 그들의 속내를 알 수가 없네. 전혀 모르겠습니다. 네. 뭐 어쨌거나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단순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뉴욕 증시하고의 각국 글로벌 증시라고 쳤을 때 그 연동성, 연계성, 동행성 같이 움직인다는 거를 근데 하락할 때는 꼭 같이 하락하고 뭐 오를 때는 우리는 또 차별받고 안 사죠. 왜 그럴까요? 물론 또 특수성 내부에 작년에는 특수성이 있었기 때문인데 올해는 만약에 그게 사라진다. 올해도 특성을 계속 4개월 동안 끌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11시를 기해서 혹시나 이제 한국도 이제 그러니까 딱 그거죠.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대화 상대를 찾고 싶은데 찾을 수가 없다 보니까 지금 하루 단위로 바뀌니까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 계속 또 이게 계속 탄핵 절차 대행까지도 그러고 있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그러면 상대를 할 수 있는 이제 구심점이 있다라는 쪽에서 그거는 오히려 좀 그들이 보기엔 안정적으로 나오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탄핵 심판 예고된 시간 7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탄핵 심판 선고 발표를 기점으로 시장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테마주들도 있고 시장 주도주도 있고 어떤 전략들 이런 것도 한번 좀 정리해 보면 일단은 인용으로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상당히 강조하시는군요. 예? 왜 이러시죠 오늘? 이제 저는 중립을 지키고 있습니다. 만약 모두에 딱 꺼낸 거 보니까 그쪽의 강조의 마음의 심리가 나오는 거죠. 그럼 기각으로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근데 자 웃을 수 있기를. 웃을 수 있기를. 근데 우리 둘 다 오늘 모두 사라지면 어떻게 하죠? 이제 저는 이제 남겠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지난 정부에 힘을 실어주는 쪽으로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딱 그거죠. 원자력 그리고 또 대왕고려 프로젝트 관련된 쪽들 이런 것들이 일시적으로 또 시장에서 갑자기 또 변화가 되겠죠. 그런 쪽이 나올 것 같고 경우의 수를 좀 나눈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경우의 수입니다. 만약에 기각이 돼서 복귀가 된다. 그러면 그동안 정책적으로 추진했던 부분이 오히려 탄력을 더 받을 거다. 이게 이제 원전 쪽, 그다음에 자원 개발, 돌고래란다. 대왕고래 프로젝트. 그런 쪽에 일단 먼저 시장에 관심을 갖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반대로 이제 인용이 된다. 그런 쪽으로 가게 되면 일단 이제 새로운 또 정치에 대한 기대감들이 막 또 불러일으켜 가겠죠. 그리고 이제 빠른 대선 이제 일정이 나올 텐데. 근데 중요한 거는 그를 바라보고 움직였던 정치 테마주들이 너무 올랐습니다. 장기간에. 그걸 가지고 그러면 새롭게 더 하겠느냐. 제가 보기에는 오늘 고점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쪽은 지금이라도 만약에 수익이 많이 나 있으시다. 그러면은 정리를 하고 보시는 게 어떨까. 아니면 좀 확 줄여놨다가 혹시나 한 번 더 튄다 그러면 그때 나머지 딱 정리하는 쪽으로 이렇게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 또 이제 그런 거 있죠. 또 야당 대표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 화폐 관련된 종목 그런 쪽들도 오히려 정책과 관련된 쪽들을 본다 그러면 그런 쪽들이 또 부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반적으로는 정치 테마, 인물과 관련된 테마들은 지금 오늘
다 이제 고점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네. 또 우리 고점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서 변동폭을 갖고 그걸 이쪽이 잘 갔으니까 이쪽에서 한번 붙어서 다 한 10만 원만 먹고 나올래 하다가 100만 원 달리고 오는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주의하시면서 오늘 피크아웃 정점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좀 생각하시면서 네.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정치 테마주의 변동성은 각별히 유념하시라. 네. 네, 그 얘기해 주셨고. 그러면은 이 본말의 전도라고 하잖아요. 사실 좀 묵직한 그 이슈가 있기 때문에 본질은 뭐 기업 실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1분기 실적에 대해서 실적 시즌이 돌아왔는데 그 실적은 또 어떻게 보세요? 실적의 기대감은 1분기에 그렇게 썩 높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이게 방향성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연간의 방향성은 네. 일단 그냥 그 정도가 나오는데 그게 방향성이 여기가 저점이냐 아니면 이게 고점으로 상저하고냐 상고하저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바뀔 것 같은데 지금 분위기는 일단 상저하고 쪽으로 가는 상황들이 아닐까 싶기 때문에 네. 일단 이번 실적들은 솔직히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보다 이제 나오는 실적에 대한 가이드라인 쪽들이 어느 정도 부합하고 있느냐. 그래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하반기 쪽을 좀 더 긍정적으로 보는 과정들이 나오냐. 근데 이제 변수가 있는 게 미국이 이제 경기 관련된 변수가 있다 보니까 거기서 좀 위축을 얼만큼 받느냐는 쪽들도 있는데 근데 개인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은 또 바뀝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강하게 나왔다가도 예, 또 그때 한다는데? 예? 사람이 바뀐다고? 예. 성향이 바뀐다고? 성향이 바뀝니다. 아, 네. 예. 시장의 반응에 따라 네. 예. 그러니까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거기다 또 이제 어차피 지금 주먹구구식으로 관세 때린 거 이거 가지고 나중에 충분히 변경하겠다는 의미로 좀 때린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일단은 세게는 올려놓고 네. 그다음에 이제 살살살 깎는. 그렇죠. 이제 1대1 협상을 통해서 이제 네. 여러 가지 나온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경기가 지금 얼만큼 위축될 것인가 그거 논하는 것보다는 네. 그 변화가 됐었을 때 시장이 얼만큼 안정될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떤 저가 매수가 다시 유입될 수 있는지에 대한 관점들을 보는 게 더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끝으로 하시고 싶으신 말? 빨리 가고 싶습니다. 빨리 가고 싶습니다. 빨리 가시면 안 되죠. 정해진 코너가 있는데. 아, 예, 예. 그냥 심적으로 그렇습니다. 되게 따끔따끔해요. 가시방석이어가지고. 투자자분들께 조언. 네, 일단 지금 시장의 분위기, 미국이 저렇게 급하게 빠졌는데 한국 버틴다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떤 시스템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네. 그러니까 단순한 논리죠. 작년에는 미국이 강했다. 그러니까 미국이 약한데 그러면 상대적으로 자금의 이동들은 특히 아까 말씀드린 달러의 약세 흐름들과 함께 어떤 쪽으로 바뀌겠느냐? 그러면은 올해는 국장이 맞다. 네. 그쪽으로 보시면서 한국 증시에 대해서 조금 더 챙겨가는 쪽이 솔직히 이번에 1분기에도 지금 상당 부분 많이 미국으로 가서 좀 물타기를 했는데 네. 어제 그로키 펀치를 맞았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쪽도 조금 좀 안타까운 사실이긴 한데 네. 아마 여름 지나부근 때는 서머랠리 비슷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때쯤에 한번 급하게 들어갔던 건 다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국장 잘 챙기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대한 믿음과 신뢰. 그때마다 다르긴 한데요. 올해는 좀 그럴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